충청북도가 도청 안에 짓는 주차타워를 충북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건비 상승까지 낮추면서 농촌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 속에 화재도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화재의 40%는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충청북도가 400억여 원을 들여 도청 안에 주차타워를 짓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레이크파크 사업의 시작이라며 주차타워를 충북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여당 안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022년 취임 직후 충북도청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차 없는 도청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주차난에 직원 반발이 심했고 결국 김 지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도청 내 대규모 주차장 건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성안길 오는 분들 여기다 차 대고 가서 성안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돈은 정부에서 받아서 해야겠다 그 생각. 1년여 만에 주차타워 건립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447억 원을 전액 도비로 내서 내년 말까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짓기로 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350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5층과 6층은 식당과 휴게시설을 갖춘 후생복지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냥 일반적인 주차타워가 아니라 충북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타워를 도청 옥상정원들과 연결하고 상당공원 그리고 구도심까지 연결해 이른바 레이크파크나 문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레이크파크 사업의 첫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문화의 바다의 첫 문이 열렸다. 그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충북도청 주변 차량 통행을 지하로 하고 현재 도로는 광장을 만드는 계획도 언급했는데 청주시와는 아직 협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개략적인 검토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 특히 청주 시민들의 어떤 의견, 공감대 형성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당 도의원들의 공감도 얻지 못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한 여당 도의원은 후생복지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차장을 랜드마크로 한다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애초 올해 예산으로 200억 원을 잡았는데 충북도의회가 이미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주차타워를 비롯한 후생복지관은 오는 8월 착공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시행 1년을 맞은 의료비 후불제의 융자금 상환율이 99.3%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의료비를 대출받은 486명 가운데 18명이 대출금을 모두 갚았고 465명은 분할 상환 중이거나 연체 기간이 대위 변제 기준인 6개월을 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수혜자 가운데 3명이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아 700만 원 정도를 충청북도가 은행에 대신 갚았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65살 이상이거나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고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게 하는 충북의 복지제도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이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한 발 더 나아가 장기간 고용이 아니라 하루하루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까지 확대되며 농가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를 줄이는 데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가을 괴산의 특산품인 절인 배추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밭에서 뽑아온 배추를 다듬고 수돗물에 절이는 힘든 작업에 필리핀인들이 함께합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건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몫이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괴산군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480명. 이 가운데 30명은 이른바 공공형 계절 근로자입니다. 몇 달씩 고용 계약을 할 수 없는 영세농 등이
하루하루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겁니다. 지난해 괴산에서 30명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필요로 한 농가는 2,146곳에 이릅니다. 한 달 평균 근무일은 19.8일, 즉 30명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5,000명 가까운 인력이 농사 일을 도운 셈입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의 장점은 하루하루 필요할 때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저렴한 인건비에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하루 임금은 9만 원, 농촌인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하루 일당이 14만 원임을 고려하면 1인당 하루에 5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인건비 상승이 많이 떨어졌어요. 현장에 떨어지고 또 작업 능률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괴산에서만 480명의 계절 근로자로 절약한 농촌 인건비는 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 물가 올랐지 다 올랐잖아요. 담배 딸 때, 절임 배출 때 15만 원, 16만 원씩 줬잖아요. 근데 공공형 계절 근로 들어와서 하루에 9만 원이니까 다른 인건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큰 혜택을 봤어요. 지난해 괴산읍과 문강면 등 일부 지역에서 이뤄졌던 공공형 계절 근로는 올해 괴산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5개 지역 농협이 공동 법인을 만들어 인력 관리와 농가 배정 등 괴산의 모든 농민에게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괴산 지역이 좀 크다 보니까 읍면별로 나눠서 농협 자체에서 필요 인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계절 근로 인원을 분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가 농촌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확대 요구는 더 늘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제천시가 재외동포 등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출입국 민원 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 업무는 사증 발급 인정서와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 추가 등으로 한 차례당 10만 원까지 최대 2차례를 지원합니다. 제천시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가 청주에 있어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출입국 업무 절차,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명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조금만 조심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적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멀쩡했던 탁자의 한쪽 다리는 불에 타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닥에는 각종 잡동사니가 뒹굴고 싱크대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5일 밤 추위를 녹이기 위해 회사 창고 안에 설치해둔 기름난로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는 철골 구조물만 남았고 바로 옆 건물은 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또 안에 있던 30대 남성은 전신 화상을 입었고 사무실과 창고,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기름이 새는지 모르고 난로를 작동시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사용한 지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됐다 싶으면 그때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어디 뭐 누유라든지 어디 증기가 중간에 새는 데가 있는지. 앞서 이틀 전에는 전북에서 잠자던 노부부가 화마에 숨졌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에 온수 매트를 겹쳐 쓰다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수 매트 위에 전기장판을 깔아서 거기에 온수 매트의 열과 전기장판에 흐르는 열에다가 이불까지 합쳐지면 열이 축적되기 때문에 화재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처럼 부주의로 난 화재가 지난 3년 동안 충북에서만 1,775건, 전체 화재의 40.5%를 차지했습니다. 가연물과 난로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연료를 넣은 후에는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야 불씨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통 청소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주고. 소방당국은 최근 온열기기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가벼운 외출 시에도 전원은 반드시 끄고 화재 위험이 큰 오래된 전기 배선이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청주 내덕동 한 단독주택 마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인력 45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 청주시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상조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차액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 가액을 부풀려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주요 4년제 대학교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7.36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한국교통대 6.16대 1, 충북대 6.01대 1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통대는 지난해 경쟁률인 4.19대 1보다 상승했고 충북대는 비슷했지만 7년 연속 거점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대학도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교대 지원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117명이 탈락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올해 청주와 충주, 혁신도시 지역 평준화 고등학교 지원자 6,500여 명 가운데 청주가 107명, 충주 10명 등이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 학교 배정은 오는 16일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18일 오후 3시에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